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로투세븐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59580번이고요. 현재 시각 6월 3일 3시 31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로투세븐이 3.8%의 하락 흐름들로 마감이 됐어요. 지난번에 중국발 산화 제한 그 완화 소식 때문에 시초가가 갭 상승한 이후에 내일이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패션, 코스메틱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패션 부분에서는 유아동 패션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손꼽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 완화가 결국에 이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유아동 패션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로투세븐이 대표적인 좀 저출산 관련주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나 뭐 토박스 코리아나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그 이상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투세븐 또한 똑같은 흐름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터진 이 음봉의 거래량이 사실 너무나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저 음봉 거래량 터진 이후에 제로투세븐이 반등 한번 못 주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후에는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되겠고, 이렇게 또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시점에서는 또 강하게 또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이렇게 또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에서는 이후에 강하게 또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에 기반해서 보면 결코 이번에 터진 이 음봉의 거래량이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이 시가 뜨고 나서 계속해서 정강 후약 흐름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 종목의 하락이 어디서 멈출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얼마에서 딱 멈춘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13,500원대 정도가 그나마 다시 135,000원으로 갔네요. 13,500원 정도가 그나마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이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없을 때의 이야기고, 현재로서는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13,500원이 지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따기 전에 사이다의 맛과 뚜껑을 딴 다음에 사이다의 맛이 다르듯이, 사이다라는 본질 자체는 같지만 뚜껑을 땄느냐 안 땄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이 이전의 흐름들을 가져갈 때는 뭔가 거래량도 음봉에서 크게 터지는 거 없이 기간 조정으로 잘 가져가고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었지만, 갑자기 시초가가 갭으로 떠서 상승 출발했고 이후에 무너지면서 대량의 음봉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당연히 지금 제로투세븐의 흐름이 결코 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흐름이나 수급적인 부분에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음봉의 거래량 터진 이후로는 내리 좀 하락을 하면서 좀처럼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나마 이 가격에서 좀 그래도 하락이 좀 진정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한쪽의 희망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가 지켜진다라는 보장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종목의 특징이 음봉 터지고 나서는 또 강하게 조정을 나왔다라는 점도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이렇게 좀 짧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13,500원대가 사실 뭐 여러모로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 13,000원대 언저리가 이전에 계속 뚫으려고 하다가 돌파 못했던 자리를 어렵게 뚫어놨는데 과연 여기서 또 무너져 내릴 것이냐 아니면 13,500원을 딛고 돌아설 것이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또 대응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13,500원을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이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우상향 흐름들을 이렇게 쭉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급등 나오게 되면서 중장기 이평선과의 괴리가 꽤나 많이 벌어졌죠. 뭔가 이런 이격을 좁힐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저 용 엄청 먹겠죠. 예, 뭐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자체는 이제 상방의 흐름인데 이격이 벌어진 만큼 그런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좀 출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뭐 바닥을 좀 잡아내는 개인적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봅니다. 만약에 이 제로투세븐이 13,500원까지 깨진다 그러면 사실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RSI 상대 강도 지수인데,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는 시점부터 저는 과매도 영역으로서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시점들, 이런 시점들을 단기적으로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준다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하락이 기업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시장의 뭐 이런 하락이거나 이런 이제 단기간의 조정이 좀 깊었거나 이유 없이 그랬을 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뭐 제로투세븐이 지금 그런 거겠죠. 뭐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재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재료 소멸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 하락이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반등은 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RSI가 30m로 떨어졌을 때를 과매도 영역으로 좀 저가 매수이자 단기 반등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 13,500원마저도 훼손해서 내려간다면 그 시점까지 또 하염없이 좀 기다리면서 제대로 된 저점이 올 때까지는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이렇게 RSI 30m로 떨어졌을 때가 거의 뭐 바닥 짚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부분이었고,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좀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RSI가 30m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과매도 영역으로서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종목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상방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뭐 흐름에 훼손을 줄 정도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국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방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주더라도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반등을 줄 거라고 보는데, 1차적인 방어선을 13,500원 정도에 두고 현재로서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무너져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 RSI가 30m로 떨어지는 시점을 이제 과매도 영역으로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유아동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대선이 1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항상 이제 대선 시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대선 정책 수혜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코콤과 코맥스죠. 코맥스, 뭐 이런 코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들이 바로 이제 CCTV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CCTV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이게 이제 대선 정책 또는 공약 이런 쪽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슈팅을 만들어 줬듯이 결국에는 이런 제로투세븐도 이런 정책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 공약적인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뭐 꼬리 하나 없이 계속 밀리거든요. 꼬리 하나가 없다는 거는 뭔가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실종됐다라는 얘기죠. 받쳐주고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진정되고
계속해서 안정을 찾고 5일선 위로 회복할 때까지 종가가 5일선 위로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하면서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나 이제 뭐 좀 아쉽죠. 그동안에 뭐 팔고 나가고 연기 투신들 팔고 나갔고 어차피 얘네들 뭐 단타였고요. 뭐 연기금들도 뭐 연기금들은 손해는 아니겠죠. 손해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 뭐 외국인들도 이렇다 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뭐 꾸준히 들어왔던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 뭔가 포인트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45만 주나 매도가 나갔네요. 결국에 그 물량들은 다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 당분간은 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꼬인 것 같습니다. 꼬여가지고 조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나온 만큼 또 거기에 따른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저점을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이슈 종목 분석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또 뭐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은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매일 아침 9시에 3종목씩 나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로투세븐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